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본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갖고 있던 수준의 행복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김주환님의 책 회복 탄력성에는 이것을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20도로 설정이 되었다면 방 온도를 20도로 맞춰주는 것처럼 행복도 자신이 갖고 있는 설정 값에 따라 맞춰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정 값을 높여야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쓴 김주환님은 대학 교수님으로 상당히 많은 참고 문헌을 토대로 책을 썼습니다. 학자나 교수님들의 책은 학술적이 되기 쉬운데 이 책은 여러 사례를 들어주고 실천 방향을 제시해줘서 재밌게 읽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감사일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리학이 발견한 긍정적인 정서 향상법에는 명상하기, 선행 베풀기, 인생에서 좋은 일 추억하기, 잘 되는 일에 집중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의 강력한 힘에 매료된 학자들이 감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감사하기 훈련의 효과는 신경 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심장은 뇌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심장이 상당히 독자적인 신경기관으로 뇌처럼 신경 신호를 처리하고 발송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장을 신경기관의 하나로 연구하는 신경 심장학은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상식과 다른 예를 드네요. 화가 나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기보다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가 그 사람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한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내서 심장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평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심장 박동수를 규칙적이면서도 느리게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공황장애도 대부분의 경우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맥을 잘 치료하면서 대부분의 공황장애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장 박동과 감정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테스트해 본 결과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편안한 휴식이나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를 더욱더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감사하기 훈련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하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습니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는 동안 잠재의식의 기억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감사 일기를 적으면 우리 뇌는 아침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 동안 늘 감사한 일을 찾게 되는 습관이 들면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교님의 책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에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에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좋은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